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언뜻 보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 여기서 그는 트럼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은 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합니다. 바이든이든 블링켄이든 미국 인사들은 펜타곤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주장하고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푸틴은 로우 베이스드 오더, 법에 기초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러시아의 행동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 가지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보면은 이 법과 규칙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차이는 미국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하고 있고 푸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로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에 기초한 질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러시아가 어겼다. 그런데 법에 기초한 질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늘 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푸틴은 법에 기초한 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와 푸틴이 말하는 법에 기초한 질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는 법에 이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 엘리트나 어떤 지배 국가들 이들이 어떤 룰을 정합니다. 강자들이 룰을 정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종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말하는 룰이 무엇인가? 미국은 이 룰에 대해서 전 세계 명확하게 룰은 이제 전체 350조의 룰이 있는데 1조가 이렇고 2조가 이렇고 항목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룰 베이스드 오더,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푸틴이 어겼다. 이 미국은 이런 모호한 이 스트래티지컬하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푸틴은 룰 베이스드 오더. 자, 국제법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이런 법에 기초해서 이제 전 세계 판단을 받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러우전이 터지고 나서 지금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라든가 어떤 국제사법기구 이런 거대한 국제기구에서 이 러우전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쟁이 초기에 터졌을 때 유엔에 가서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이런 것을 보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절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항상 이 유엔의 회의를 이제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차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포로지아의 이제 핵발전소에 이제 포격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IAEA의 관계자들을 자포로지아에 보내가지고 이제 정밀 조사를 하게 하고 이런 주장은 대부분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기구를 불러서 뭘 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별도로 나토 소속 국가들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이나 어떤 국제기구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계속 룰 베이스드 오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법에 따라 하자. 국제법에 기초해서 자, 국제법에 이제 핵발전소를 공격을 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자포로지아 핵발전소를 포격을 했다면 이것은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유엔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이제 협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엔이라든가 기타 국제기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서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현재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러우전이나 이런 문제를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목적은 법이 없는 사회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 혹은 뭐 각국이든 혹은 전 세계의 엘리트든 이 엘리트 집단 소수 계층이 어떤 룰을 정합니다. 룰을 정하게 되면 모두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룰을 정할 때 어떤 이제 민초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국가를 봤을 때 민초들이 어떤 뭐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에는 헌법을 뭐 어떤 식으로 개정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겠죠.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 질서에는 법이 없는 겁니다. 각국의 헌법도 없고 그리고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뭐 전 세계든 뭐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든 뭐든 어떤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게이츠 형님도 그렇고 다 엘리트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룰이 됩니다. 그리고 룰에 이 세계가 전 세계가 복종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룰 베이스드 오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법을 가장 많이 어긴 나라입니다. 특히 전쟁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유고슬라비아 폭격 이 모든 미국이 야기한 전쟁, 뭐 사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뭐 80에서 90%는 미국이 사실상 이제 주도한 겁니다. 직접 공격을 하든 아니면 이제 배후에서 이 조장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국제법을 가장 많이 어긴 나라가 미국이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실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전쟁 범죄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엄포로 나왔습니다. 만약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미국의 군인들을 어떤 이제 전쟁 범죄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쳐들어가겠다. 군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미국은 법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미국은 룰 베이스드 오더를 이야기하고 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이제 유엔에 가서 어떤 선전을 해야 되겠다. 뭐 러시아를 비난해야 되겠다. 이때는 유엔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유엔에서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뭐 러시아가 어떤 이제 자포로치아 핵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부차 사건 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실제 미국과 서방 세계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G7이 유엔을 대신한다. 이제 유엔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 180개국입니까? 180개국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G7,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규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엘리트 국가들, 엘리트 국가라는 표현이 좀 황당한데 선진국이죠. 이들 선진국이 제정하는 어떤 규칙이 세계인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제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미국과 서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룰 베이스드 오더가 있는 거죠. 그러나 푸틴은 모든 국가는 동등하게 국제법에 기초해서 이제 이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오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힘이 우위죠. 이때 약자들은 주로 이제 법을 이야기합니다. 야, 법대로 하자. 그러나 강자들은 힘이 센 사람들은 이 법을 무시하는 거죠. 자, 시리아 내전, 제가 이제 러우전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잠깐 미뤄두고 시리아 내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 가서 한글로 이제 시리아 내전을 치면은 이 한국 언론에서 이제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쭉 올라옵니다. KBS, JTBC, YTN 이런 기사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좌파 성향이든 우파 성향이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리스트의 주구로 전락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실제 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 2년은 글로벌리스트 주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코비드 사태 관련돼서 그 진정한 비밀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최근 마지막 임기 2년 동안 글로벌리스트, 특히 이제 이 바이든 정권의 내러티브에 철저히 복종했듯이 이 언론도 유사한 길을 갔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보도를 할 때 철저하게 이 미국의 주장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진실 왜곡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차드 블랙 대령의 말씀도 소개해드렸고요. 자, 시리아 내전은 왜 못 멈추냐? 자, 이제 이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를 쓴 10대 학생에 대해서 이제 아사드가 탄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IS보다 무서운 정북은 이런 황당한 제목으로 이 JTBC는 이제 올렸습니다. 썰전이 제가 이런 방송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시리아 내전 비극, 이 정부군의 공습을 받은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썼다고 이제 미국은 그런 내러티브,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군대를 보내서 시리아의 영토 일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 내전에 이제 군대를 보낸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이용했죠. 마치 이제 이 후세인이 이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사용했다는 의혹. 자, 이런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첫 군사작전.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공습. 실제 이제 시리아전에서 이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데 이제 도와준 나라가 이란, 러시아, 체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왔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바이든이 첫 군사작전을 했는데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 이런 주로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미국과 영국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2년은 거의 이 글로벌리스트의 죽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 정권,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 뉴욕 타임즈, CNN 이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내뱉는 게 이 한국의 KBS, YTN, JTBC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한 2, 3년 동안 사실상 이 글로벌리스트의 완전한 어떤 꼬봉, 주구 이런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로벌리스트의 어떤 내러티브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제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역시 완전히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 미국 민주당 정권 이들의 거의 죽으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이 미국 바이든이나 이들 세력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IS 사령관 미국 통해서 자금 지원받았다. 2015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내전의 본질은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IS나 알카에다 이들 테러리스트 세력을 이제 모아가지고 시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반시리아적 성향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들 알카에다 IS 테러리스트들 그동안 이제 이라크나 이런 데서 IS 세력들 이런 애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들을 여기에 대거 보내서 이제 이 아사드 정권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이 촉발된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시리아 내전의 진정한 원인은 미국이 IS, 알카에다에 엄청난 자금과 무기를 대고 이렇게 이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실제 알카에다와 IS를 미군 기지 내에서 이제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시리아의 일부 영토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몰래 이 테러리스트들을 미군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미군 기지에 가면은 이제 실제 미군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용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용병들이 또 이제 미군 기지랍시고 거기 들어앉아서 이 테러리스트를 또 훈련시키고 이들 테러리스트, IS, 알카에다 조직은 이 병력을 잘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짓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간인을 이제 죽이면은 이제 민간인의 딸과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군인이 아닙니다.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에 가서 이제 어떤 남자를 죽입니다. 그 민간인입니다. 아무 군인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 부인과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무슬림 세계에서 이제 용병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넓혀서 아사드 정권을 거의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이것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나라가 러시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병력 차원에서는 이란이 가장 큰 도움을 줬습니다. 배후에서 이제 어떤 작전을 하든 뭐 은밀하게 작전을 하든 미군들이 있었는데 이 친이란 용병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펜타곤 관계자는 이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트럼프가 이 솔레이마니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펜타곤 관계자들의 압박을 이렇게 이제 거부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트럼프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솔레이마니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백 명의 미군이 희생된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복수극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추악한 시리아전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제 시리아 내전 맵입니다. 위에 보시면 약간 이제 노랗게 된 부분이 주로 이제 쿠르드족 이 점령지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부분, 하얀 부분 이쪽은 좀 수니파 테러리스트 혹은 친터키계 이제 반군들 이들이 믹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은 현재 이제 이 시리아 정부군들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 국가가 멸망할 위기까지 갔다가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으로 상당한 이 영토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 러시아 친 푸틴이었습니다. 이 푸틴은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이제 잘 달래서 이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실제 쿠르드족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시리아 영토 내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과 서방이 쿠르드족을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쿠르드족은 여전히 이제 이 러시아나 푸틴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쪽 지역은 터키랑 가까운 지역, 이제 수니파입니다. 터키 역시 수니파입니다. 이들은 이 아사드 정권 이제 시아파죠. 정확하게는 시아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시리아는 이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어떤 이제 쿠르드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들이 사실은 이제 IS와 알카에다 조직들이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확장을 하다가 결국은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현재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미군에 고용된 운전사들, 화물차 그리고 이제 화물차 운전수가 있겠죠. 이들이 시리아 내에서 생산된 기름을 원유겠죠. 원유를 싣고 이라크로 가는 장면입니다. 미군은 실제로 이제 시리아 내에서 원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라이들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비율이 이 수치가 정확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미국은 시리아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80%를 훔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크레이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 내에서는 66,000배럴 정도가 하루에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 83%를 미군이 훔쳐서 이렇게 이라크 내로 싣고 온다. 이것을 폭로하는 기자입니다. 주권의 궁극적인 원천인 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정치 전문가, 여론조사, 주류 언론, 정부 관료 이들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자, 현대의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민족국가 혹은 주권국가는 전쟁의 원인이자 이기심,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여성 혐오, 그 외 모든 비합리적인 반목과 분열을 구성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따르면 국민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나 주권국가에 대한 이런 모든 비판은 매우 중요한 요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민족국가나 주권국가는 정치 조직의 유일한 형태입니다. 입헌 정치와 법치주의는 단일 주권국가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주권국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주권자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취합을 해서 혹은 거기에도 이제 지배 엘리트가 있겠죠. 엘리트와 국민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법에 기초한 정치, 입헌주의. 자, 입헌주의, 법치주의는 주권국가의 기본 이 테두리,
테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리스트들은 입헌주의, 법에 기초한 정치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그들의 이제 이 공적이 되는 거죠. 어떤 제국도 입헌적 민주주의나 공화국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서유럽은 어떤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가 연합을 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제국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단일 정부, 세계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자, 이 서유럽과 G7, 나토, 뭐든지 좋습니다. 이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어떤 이제 그들 중심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입헌적 민주주의나 공화국, 헌법에 기초해서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만든 공화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배 엘리트가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룰을, 규칙을 만들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룰 베이스드 오더에 끔찍스러운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입헌 정부는 세계 정부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한 세계에 어떤 이제 글로벌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공통된 헌법을 만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글로벌하다는 것은 결국은 제국을 의미하고 제국은 늘 폭압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강요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미국과 G7은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변증법이 필연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나 보편적 시민권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나토에게 미국의 개입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왜?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의 어떤 무기로 포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 결과 이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동질국가,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편성, 너희들은 모두 똑같아 이것입니다.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한 입헌정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미신을 내세우는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통치에 기초한 행정, 폭정이 되는 것입니다. 피지배자의 동의가 아니라 도덕이든 정치적 올바름이든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이든 일방적인 주장이 지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일방적인 주장이 바로 룰입니다. 룰 베이스드 오더,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 규칙은 바이든과 세계 이 서방의 엘리트가 만드는 겁니다. 이 보편적 국가에는 시민은 없습니다. 단지 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대상,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되고 통제되기만 할 뿐입니다. 세계의 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이제 그 주도입니다. 며칠 전에 네덜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푸틴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치고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우크라이나 배후에 있는 딥스테이트를 푸틴이 맞서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영웅이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는 이런 이제 논리에 의해서 이제 푸틴을 영웅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트럼프의 승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워싱턴 기득권의 패배였다. 2017년 취임식 전에 그의 승리의 정당성이 의심되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푸틴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 푸틴이 이제 트럼프를 간첩으로 미국에 이제 침투시켰다.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안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자, 탄핵에 대한 논의가 바로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기득권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특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는 개인적인 공화당 민주당 개인 이해를 초월을 한 겁니다. 러시안 게이트, 러시아 공모 음모는 거의 즉시 시작되었고 특별 고문이 이제 임명되면서 거침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당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를 거친 후에 이 러시안 게이트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구질서 이제 앙샹 레짐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광기 어린 방어를 위한 어떤 조작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이 러시안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트럼프 탄핵도 있고 결국 트럼프를 축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뭐 트럼프가 신이냐, 뭐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하고 뭐 그런 내용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죠. 자, 트럼프는 취임 초에 일정 정도 타협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어떤 기득권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과 어느 정도 만약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도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던 인물들, 뭐 폼페오 그리고 펜스 같은 경우는 딕 체니 인물입니다. 그리고 폼페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게리스 패밀리랑 또 친하고 그리고 티파티의 뭐 후원이 있죠. 어쨌든 기득권 세력들이 보낸 뭐 소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덜트라고 부르고 이제 성인 트럼프는 악이니까 이제 말썽꾸러기 청소년입니다. 트럼프를 제어하기 위해서 폼페오와 펜스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는 그들과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트럼프가 뭐 영웅이다, 뭐 트럼프의 사상이 위대하다 이런 것을 잠깐 제쳐두고 지금 현재 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자, 세계를 보편적인 단일 국가로 만들고 각국의 어떤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자 국민들이 만든 헌법도 무시하고 법치주의, 입헌주의도 다 깡그리 부정하고 엘리트들이 정하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세계인을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거추장스러운 유엔이든 뭐 사법재판소든 어떤 국제기구들 이런 것도 이제 다 무시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서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때, 러시아를 비난할 때만 유엔을 이용했고 실제로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만나면 자, 이 로우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어떤 협상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 겁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그리고 나토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서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제 방송 보시는 분 대부분이 좀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미국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부각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글로벌리스트의 폐악성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결국 2020년 어떤 거대한 사건이 터졌죠. 이것을 통해서 뭐 이들의 어떤 무도성에 대해서 이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세계는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과 서유럽은 여러 곳에서 전 세계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뭐라고 할 힘이 없는 거죠. 뭐 시리아 내전, 리비아 폭격이 있어도 우리가 떠들면 뭘 합니까? 결국 미국과 나토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그 나라는 초토화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우전이 예외였습니다. 이 로우전에서 상대를 사실은 잘못 골랐던 겁니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접하면서 이 미국과 나토의 어떤 아젠다가 엄청난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어떤 글로벌리스트 아젠다가 2016년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큰 벽에 부딪혔듯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끌어내렸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러시아가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우전에 이 나토와 미국이 꾀했던 것이 러시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패배입니다, 패배. 군사적인 패배, 전략적 패배. 자, 이것을 보고 제3세계들, 뭐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보고 사실상 이제 고소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국들은 이제 주권주의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푸틴이 이야기하는 룰 베이스드 오더.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국제법적인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준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의 주장과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주권 국가, 거기 이것이 이제 이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내뱉었던 메시지들, 그것과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은 트럼프가 유엔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한 2개월 전에도 한번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글로벌 엘리트들, 글로벌리스트가 노리는 것은 어떤 각국의 법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 단일 정부, 사실상 단일 정부가 아닙니다.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G7이 일방적인 룰을 정하면 전 세계에 힘없는 국가들은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룰 베이스 오더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이야기하는 로 베이스 오더는 사실 트럼프의 주장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각국의 주권, 각국의 입헌주의, 각국의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 실제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펜타곤의 압력에 의해서 뭐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고 그걸 승인하고 뭐 이런 일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이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 어떤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고, 푸틴이나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젤렌스키에게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my beloved country, each nation represented in this hall has a cherished history, culture, and heritage that is worth defending and celebrating.